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춥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 자, 오늘은 내년 새로 민변리사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그걸 위해서 어떤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할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파워포인트 보면서 다시 해볼까요? 나랑 비슷합니까? 누기 따기로 한번 해본 건데 조금 더 잘생겨서 나온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은 내년 이제 1년 동안에 교재 한 권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교재로 할 것인가. 네,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에 검사대라고 할까? 여러분을 붙여주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 출제 위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그걸 잘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갖고 들어가는 교재가 어떤 것일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 더 이번에 추가했어요. 첫 번째 주제에 관한 것은 그 유튜브에 이미 이제 전번 9월달에 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어느 문제를 가지고 들어갈까? 또는 어떤 거를 주로 참조할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결론은 뭐 간단하게 네 개째, 기출문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건 좀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의식을 좀 내가 갖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내년에, 만약 내년에 이제 들어오시면 내후년에 시험장의 모습이죠. 저 때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이 사람들에게는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한두 문제 정도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전략 과목을 어떤 거를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올해 시험 봤을 때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됐냐면 평균이 10점이 떨어졌어요. 10점이라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민법 개론 평균 점수가 65.42에서 50.57, 그러니까 15점이 떨어졌죠. 평균이 15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법에 영향을 주어서, 지난해 평균이 전체적으로 10점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민법이 15점이다. 이런 거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 개수로 따지면 좀 되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 옛날에 내가 여기 대학교에서 되기 전에 이쪽 변리사 스쿨, 요건 없었죠. 요 근처 학원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참 잘 알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는 것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평균이 15점이 차이가 났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그 통계를 만든 그 어떤 출판사인가 그래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끝나고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 말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가 지문이 낯설다. 두 번째는 판례가 생소하대요. 생소하다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잘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점수가 한 4, 5개 떨어지죠. 많으면 한 5개, 8개, 뭐 이렇게 8개 정도 차이면 팍 떨어지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요. 왜냐면 객관식은 스피드하게 타타타닥 찍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탁 걸리면은 그 다음 문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잘 보려면 실력이 아주 짠짠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 2가지 질문이 이제 그 신문에 나오길래 이상하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이 2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도대체 무엇을 볼까? 열심히 한다고 한다는 교재를 보고 하는 건데 그 교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여러 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교재가 뭔가를 내가 구입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네모의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동그라미나 세모의 얘기가 문제화되어 나왔어요. 이러면 네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네모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네모가 나와야 우리 머리가 합리적으로 적응해서 그럼 요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집인데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상시 때 공부할 때 고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할 때 어떤 교재를 볼 것이냐. 그거가 테마거든요. 그럼 최종 정리할 때 이런 뒤죽박죽인 문제를 본다? 그러면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뒤죽박죽이죠? 네. 외우려고 그럽니다. 이제 최종 정리는 언제냐면은 시험 보기 2주 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람 따라 조금 달라서 한 3주 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 2주 전부터는 최종 정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며칠 동안에 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시험 보기 가까이 갈수록 암기 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그럼 시험 보기 2주 전에 최종 교재가 뭐냐? 그게 지금 테마인데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외워버린다고요. 민법은 양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외울 수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다. 네모에 대한 타이틀이 나오면 네모에서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이 나와야 흐름을 가지고 딱 정리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동그라미 세모가 나오니까 머리가 혼란이 되었고 외우려고 한다는 거죠. 외우지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럼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못 외우고 자기는 외운다 했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에. 그것이 나는 결정적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책이 뭐냐? 했더니 OX 문제집이더라고요. 너무나 좀 이상하다. 어떻게 OX 문제집을 최종 정리할 때 보냐? 여태까지 1년 동안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OX 문제집은 평상시 때는 자기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건가. 그러나 최종 정리할 때 OX 문제집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OX 문제집을 최종 정리할 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보냐면 법학부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학부 학생들은 이미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틀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X 문제집을 최종 정리 때 보거나 또는 요약집을 보고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보려고. 근데 여러분같이 비전공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2주 전에 쭉 보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가서 딱 찍는 거니까. 민법은 많이 공부해봤자 1년 이상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법학부 학생들은 3년 반을 공부해요. 시험도 여러 번 봐요. 주관식도 보고 쪼우고 이러니까 법학부 학생들에게는 OX 문제집이나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외우려고 하거나 조금만 가져가게 돼. 지가 알고 있는 것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뒤죽박죽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시험 보기 이전에 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쭉 보고 쭉쭉쭉쭉쭉쭉 요거 다음에 요거지 요거 다음에 요거지 그러면 이 페이지가 이렇게 넘겨지거든요. 그렇게 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시험 보기 이전에 암기 잘 안 돼요. 딱 보고 요거지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확인이 그게 이해예요.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제 대학 입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때 많이 이해했던 거는 이제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보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그렇게 가면은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재를 잘 이제 선택해야 되겠는데, 교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맞게 교재를 이제 쓰고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제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시험 과목이 여러분이 민법이 아니라 민법 개론이에요. 민법과 민법 개론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개론은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거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기본이 되는 판례가 양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좀 공부량이 좀 많아진 것 뿐이지 그렇다고 조금 이상한 거 내지 않아요. 다음에 99%가 법법 비정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낼 거가 이제 아까 두 번째 주장한 게 되는데 아마 출제위원이라 한다면 기출문제에서 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 지금 이의신청 넘어갔는데 이의신청 때문에 그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정말 시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의신청이 걸리지 않고 기본 이론, 기본 판례에서 낼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 너무 이렇게 골탕 먹이지 않고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가지고 들어갈까? 또는 한 달 동안 들어가거든요. 그때 무엇을 볼까? 생각해 보면은 또 답은 나와 있죠. 이미 출제된 문제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출제된 문제를 내면은 내가 낸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낼 수 있고 또 검증을 해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출제위원이 있고 잘 냈는지 검증 요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다른 기출문제 변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것이 확실한 지문이 문제될 게 없는 게 기출문제죠. 그렇다면 뭐 공부의 방향은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기출문제 봐야 돼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봐야 돼요. 기출문제는 들쑥날쑥이잖아요. 그걸 다 인수분해해서 예컨대 신입치는 거 쫙 뽑아갖고 놓고 채권 지적권 나온 거 쫙 뽑아갖고 놓고 그래갖고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단지 그 기출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이론이 들어가서 체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민법에서는 교과서라고 그래요. 우리 법학부 학생들이 이만큼 두꺼운 책들 들고 다니는 그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는 이렇게 흐름이 쫙 있어요.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판례를 그 가지런하게 이렇게 딱딱 맞춰놔 있어요. 즉 네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판례 네모에 닿는 걸 다 모아요. 모아서 네모들을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요거 다음은 요거다. 요거 다음은 요거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해놔요. 그래서 민법 교수들이 많은 시간을 교과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네모인데 여기 아니라 세 번째야. 아니야, 네 번째야. 이걸 신경 써서 집어넣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출문제 내는가 한번 봐보세요. 요게 올해 나온 23년에 나온 별이서 문제거든요. 요게 1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2012년에. 예,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는 지문, 요 2012년에 나오는 이런 기출문제 정도는 기출문제 푸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그 판례거든요.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거 또 내니까. 그럼 뭐 기출문제 공부하면 뭐 되는 거죠. 기출문제는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낼까요? 네, 한 70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70점 정도 맞게 기출문제에서 내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잡으면 7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5.5% 한다면 몇 개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한 4, 5개? 6개 더 맞추면 되죠. 그럼 실수할 거 생각하고 한 6개 정도를 더 맞추면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 싸움이에요.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6개에서 8개를 더 맞추면은 85점. 합격 점수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올해 우리 강 팀장님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만든 게 이제 이 기출문제로 단권을 한, 그 다음에 그걸 유기적으로 정리한 교과서가 정답이다.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강의할 때 만들어 놓은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 없는 거 다 제끼고, 그 빈 공간에다가 변시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교과서식으로 유기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판례니까 그 판례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고 정리해서 시험 봐라. 따로 암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든 게 제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크게 이제 그 조문이 있고요. 두 번째 판례, 그 두 개, 그 다음에 사례가 있어요. 근데 사례까지는 아까 이제 조금 하려고 그러다 안 했는데, 곧 이제 그림을 볼 겁니다. 내 교재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시험에서 나왔다. 이거 다 내가 찾아본 거야. 22년, 19년, 18년. 조문하면 요 조문이 3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변시기출은 2000년 이후 거만 넣었어요. 그 이전 건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씩 점검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문은 여러 번 출제했어요. 그건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에 이것도 조문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좀 신경 썼던 게 이제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 변시 22년, 19년, 18년 이렇게 쓰니까 양이 자꾸 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9년, 18년 나왔다는 게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변시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양을 줄이려고 변시 22 등 이렇게 등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등자가 들어간 것은 여러분 내 교재로 본다면 이거는 여러 번 출제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보면은 요게 조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조문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이해하면은 조문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하나씩 인수분해해서 설명하는 게 교과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2주 전에 정리할 때 한 번 체크할 게 뭐냐면 요 기술적인 거예요.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여기 보면은 법무사 3분의 1로 냈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니까 틀렸죠. 요런 게 이제 조문의 함정 문제예요. 기술적인 거. 요런 거는 평상시 때 공부하는 사람은 좀 바보죠.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이거 암기 과목이잖아요. 요거는 시험 보기 이전에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보면 돼. 이거 2분의 1이지. 한번 생각하면은,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늘 2분의 1이라 봤어요. 그 내용 어느 정도 알아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 봐요. 3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따로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2주 전이니까. 그러니까 2주 전에 찬찬히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언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 토요일 날 시험 보면은 이거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2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아예 그래서 조문에다가 교과서에다 아예 표시해놨어요. 그럼 조문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내 책 보면 안 봐도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이제 학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문을 이렇게 신경 써서 조금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조문 그렇게 특강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교과서 잘 보면 조문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 이런 표시만 해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 판례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결정적인 거예요. 판례를 잘 알아야 시험 붙어요. 근데 그 판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교재는 일단 판례와 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이 좀 많아요. 그림 같은 거. 이건 내가 우리 학생들, 내가 몸담았던 대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좀 그림이나 도식으로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게 기출이야 쓴 것들. 이게 다 기출문제. 관련돼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추상적인 이론을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기출됐다. 이렇게 다 변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2주 전에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2주 후에 요에 O냐 X냐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다음에 사례를 나온 거는 다 집어넣었어요. 그 파트의 맨 마지막에. 그러면 사례의 지문들이 그 파트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오지선다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제 그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기 좋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다 넣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를 넣을 때 이번에 개정판에서 이제 신경을 썼던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첫 번째 1판이죠. 1판은 내년 85점 목표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좀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올해 조금 어려웠으니까. 그러면은 변시기출 정도 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변시기출을 이제 본문에 다 집어넣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설명회는 내년에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할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시험이죠? 어려울 거예요. 내 예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은 민법이 조금 쉽지 모르겠지만은 내후년은 좀 어렵게 될 거다. 그럼 어렵게 내는 거는 범주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어렵게 낼 것인가 그걸 봤을 때 역시 기출 문제는 분명하고 다른 기출, 우리 변시 말고 다른 시험들이 있죠? 변호사, 범법사, 법원칙 그런 기출 문제가 수준이 약간 높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로 쫙 집어넣었어요. 이번 개정하면서. 이거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다 끝났는데. 근데 여기 다른 기출에서 나왔는데 변시에서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본문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간 다른 기출은 곧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개정판 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강팀장님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몇 점 내가 목표를 잡을까요? 나는 100점 목표로 합니다. 내 교재를 완벽히 공부하면은 100점 맞는다. 당일날 객관식 문제는 실수예요. 그게 같거든요. 한두 개 실수하면은 95점 이상이다. 최소한도 90점은 맞게 해주겠다. 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내용과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내가 쓴 교과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책에 잡힌 것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판례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책에 줄여서 유형별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별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일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페이지는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나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네모의 내용에서 네모에 좀 찌그러든 건 낸다 하더라도 이게 네모지 라고 2주 전에 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팍팍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민법을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를 좀 빨리 풀어요. 그게 참 묘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암기 노트식으로 뭐 OX 문제집이나 문제집 같은 거 그런 거 본 사람들이 문제 적응도가 빨리 돼갖고 빨리 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일날에 딱 보고 1분 내에 다 읽어야 돼요. 그 안에 탁 찍어야 되는데 기계적인 암기로 그렇게 많이 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감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보고 이거 틀렸네. 이거 이상해. 그럼 팍팍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목표로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민법을 전략 과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그 욕심이에요. 민법을 전략 과목 삼으면은 내가 옛날 여러분들 10년 이상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는 게 매년 변리사에서는 어떨 때는 주로 자연과학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한 과목이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점수가 팍 깎여버리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버리면 떨어져요. 근데 그때 특정 과목이 좀 90점짜리가 하나 있으면 이거 실수에 따라도 커버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뭐 대학 있을 때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전략 과목이에요. 근데 변리사에서는 전략 과목이 딱 하나. 민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왜? 양이 많은 만큼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2, 3일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시험 붙고 나면은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와 같은 이제 교재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내년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강의를 할 것인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변리사 기출문제만 본다면은 기본 강의도 해주고 뭐 객관식 가을에 좀 이렇게 뭐 봐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어렵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봤던 주에 들어간 다른 기출문제가 수준이 꽤 높아요. 기본 우리 법학부에서는 기본으로 배우는 판례인데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1, 2, 3 초보자한테 그것까지 보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머리를 좀 써서 내 나름대로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3단계로 단계별 학습을 하겠다. 내가 그린 건데 너무 잘생겼나요? 지금 너무 젊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밟겠다. 단계별로. 그래서 뭐 학생들 뭐 수업료도 있고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봤더니 뭐 다른 학원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럼 뭐 차분차분 해주마. 그래서 이 3단계로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해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강의 들으면서 다시 기본 강의를 언급해 주어요. 다음에 마지막 가을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최종 정리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속강으로 전체 다 붙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으면
1회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전에 내가 저쪽에 있는 한 그쪽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당시에는 시험이 이제 그 다음에 2월인가 3월인가 이때 비슷해요. 근데 겨울방학 때도 기본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앞에서 스포이트를 이만큼씩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 질문지. 근데 질문지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하는데, 뭐 이런 걸까지 질문하는가. 이게 정말 생생기초구나. 그 학생인데요. 점점 질문지 스포이트가 줄더라고. 근데 그게 3월에 붙었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1월달 처음 시작한 학생이에요. 3월에 붙었어요. 서울대 공대생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조혈의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분 뭐 머리가 좋으시면,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해봐서 아는데,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머리인데, 질문을 그렇게 해서 암기량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말했지만, 나를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든지 질문해서 나를 괴롭히면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암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빨리 붙는 비결이에요. 어찌됐건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이해가 됐다가 세 번째 정도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3단계를 좀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니까 3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생각했다가 며칠 전에 생각이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건 내 생각이잖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3단계 때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파워포인트를 이걸 올리고 미디어로 만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여러분을 가르쳤을 때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놓여 있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험생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수험 생활은 혼자 고독하게 공부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막 앞에 있는 산들 있죠? 여기에 민법의 양이 다 구속해서 차 있어요. 이거를 거쳐 가셔서 저걸 넘으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3단계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냐면은 1단계는 기본 강의예요. 1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이번에는 실강할 겁니다. 내가 직접 여기 나와서 실강할 거니까 만약에 제 강의를 들러가시면 되도록 나오세요. 나오셔서 해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앞에서 스포이트 이만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계속 괴롭히세요. 그러면 보장해요. 내후년에 거의 90점 이상 맞아요. 민법은 그렇게 이해감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 강의는 잠깐 한 1, 2주 쉬었다가 4월부터 6월부터예요. 4월부터 6월까지. 그때는 아까 그림 봤죠? 주에 들어가 있는 기타 고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갑자기 기본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거 하면서 기본 강의 했던 거를 조금씩 섞어줄 거야. 그러면 2번 보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7월, 8월은 강의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좀 쉬어야 되고, 인강도, 살이 이제, 실강한 사람들은 우리 학원에서 인강 그냥 준다 그러니까, 그 인강 가면서 복습하세요. 제일 문제가 이때예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이때 왜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양이 이제 7월, 8월 인강 갖고 복습한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좀 없어요, 아직은. 과연 몇 달에 시험 못 쓸까? 그래갖고, 이때 이제 뭘 많이 보냐면, 문제집 풀이를 많이 해요. 문제집, 진도부 모의고사. 결국 유형이 2가지죠. 여기 뭐 전국 모의고사도 본다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집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면 틀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내가 실력이 형편없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이제 찬바람 불면서 생기면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끼웃. 그러니까 다른 교재, 다른 학원의 어떤 뭐 인강, 뭐 특강 같은 거, 짧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끼웃 거린다고요. 그때가 제일 힘든 시절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힘든 시절을 잘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이제 요즘 질문들 뭐 하는가?
모카방이라는 거 조별에서 가르쳐줬고 요즘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질문들을 내가 봤어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하는가. 나는 좀 의문점을 가져요. 출제원이 여러분들 학원 강사들이 쓴 문제지 안 갖고 들어가요. 옆에 있는 별사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라 옆에서 갖다 놔줘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 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냈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씨름을 하세요? 거기 뭐 이렇게 뭐가 모른다고? 그 씨름에서 한번 꽂히면은 한 지문 갖고 1시간, 2시간 내지는 하루가 날아갈 수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지문 갖고. 차라리 그렇지 말고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보세요. 거기서 내니까. 차라리 그거를 질문하고 거기는 한 판례를 질문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 문제집 갖고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출문제 갖고 씨름하고 그리고 2단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최신 판례 하셔야 돼요. 내년 시험에는 올해 나온 판례는 안 내요. 2022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 것까지만 내요. 그러니까 올해 판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공부해야 돼요. 최신 판례. 왜냐면 교수들은 최신 판례를 공부해요. 그래야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교수들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공부한 것만 잘 기억해.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올해 교수가 출제에 공부했다 하면 낼 가능성이 크죠.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그래서 요거 내가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좀 고민해요. 내 객관식 문제집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차라리 잘 풀어주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효율적인 문제집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의 끝이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은 되도록이면은 나오는 거 기출문제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큰 일이 생겨요. 저기를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때 끼웃끼웃 돼갖고 딴 것들로 양을 확대해 버리잖아요. 교재를 다른 걸 본다든지 다른 문제집으로 틀린 걸 갖고 확 씨름해갖고 오답 노트를 이만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건 다곤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암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왜 클까? 양이 이거 다 소화 못해요. 그렇게 끼웃끼웃한 것 같고. 근데 차라리 단권화된 거 확실한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여러 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팍 갈라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그럼 12월 달 되면은 이제 오늘부터가 12월 아니에요? 어저께부터? 그냥 최종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때 지금 이만큼 갖다 놓고 보는 사람하고 한 권 갖고 계속 파고 거기다 살짝 플러스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언제? 시험 버스 찍을 때. 외워야 되죠. 안 외워도 돼요. 2, 3일 전에 쭉쭉쭉쭉 읽고 천천히 정독하고 확인만 하는 거야. 맞냐 틀리냐. 점수가 이렇게 나요. 당황하기 때문에. 알아도 이게 맞는 건가? 암기를 이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그건 실수했다가는 70점 돼요. 이건 90점.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단권화된 교재하고 이게 누구야? 나예요. 내가 여러분들 끌고 저 상업을 헤쳐나가서 그럴 가이드라고 나는 생각해요. 빨리 붙여줘야 좋은 인생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럭인데 기본 80%. 거기는 별사 기출 문제 다 할 겁니다. 기본으로 다 하고 심화 주에 있는 거를 살짝 터치하고 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다음에 이제 4월 6월 중국 강의 때는 기본은 20%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에 있는 거 거의 집중적으로 언급해갖고 딱 틀을 만들어 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무기로 만든 게 뭐냐면 양이 여러분 1000페이지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분철할 것 같은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살짝 꼬시게 요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뭐 없을까 해서 생각해 본 것이 판서를 할 때 이제
간단하게 해주거든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해주고 뭐 때로는 이제 그림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합니다. 그다음에 판례가 양이 이제 많아요. 많으니까 좀 지겹잖아요. 그걸 좀 간단히 뭐 이렇게 딱 읽고 아 이건 내용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뭐 없을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서브노트. 판서노트도 포함해서 타이틀별로 서브노트를 지금 만들어 갖고 그럼 그건 얇으니까 이렇게 미리 예습할 수 있고 복습하기 편하죠. 그런 거로 만들어서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질문은 얘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4명 정도 이제 가입하셨던데 질문을 이제 올리면은 거기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월 달인가 그렇고 내년에 기본 강의 할 때 옥하방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반에만 만들어서 우리 수강생은 다 직접 그 옥하방에서 그냥 민법 개론만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질문 안 된 것들은 여기 와서 스포이트로 직접 물으세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질문한 거는 최고로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면 암기량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이에요. 아,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그럼 비전공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질문하고 내가 잘 알아요. 10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서슴지 말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런 민사법 교시 같은 거 잘 활용해서 좋은 결론 맺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꼭 3회독을 하셔야 돼요. 한 권을 갖고 집중적으로 최소한 3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3회독하면 감각이 생겨요. 마치 어떤 거냐면 처음 갔을 때 24시 편의점이 어디지? 그때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두세 번 다니면 쳐다보지 않아도 쓱 지나면 저쪽이야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암기량이 팍 줄고 그게 소위 말하는 암기법 중에 기초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장소법. 그런 큰 구조를 중심으로 감각적으로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시게 되는 거죠. 합격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변리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고수입에다가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죽어라 고생해갖고 좋은 결실 맺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틴어인데요. 장미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으로 한다면 그런 어떤 꿈을 이루려면은 장미를 가려면 가시에 찔리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3회독 할 동안에 특히 9월, 10월 달 굉장히 힘들 거예요. 10월, 11월 달 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광이 오실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